안녕하세요. 저는 조동현이라고 하고 지금 카이스트에서 박사과정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뭐 발표할 내용은 이제 사실 뭐 위클리에 묶여 있긴 한데 그 컨텐츠 어웨어 이미지 리타겟팅을 이제 딥러닝을 이용해서 푸는 이제 방법에 대한 것이고, 이제 본 논문은 이제 ICCB에서 스팟라이트로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인트로를 설명드리면은 이제 뭐 세상에 이제 뭐 다양한 캡처링 디바이스와 이제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게 같은 종류의 디바이스라고 할지라도 이제 에스펙트 레이시오가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미래지향적인 디바이스들은 이제 뭐 그 크기나 이런 게 어댑티브하게 바뀔 것이라서 이제 뭐 영상의 사이즈가 어댑티브하게 변하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빨리빨리 하면은 이제 컨텐츠 어웨어 이제 이미지 리타겟팅이란 이제 영상이 이렇게 뭐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을 때 이제 카메라에서 찍힌 사진을 뭐 다른 모니터나 뭐 TV 이런 데로 전송을 하게 되면 이 영상의 에스펙트 레이시오가 바뀌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 뭐 여기 영상의 타워의 크기가 이제 원의 타워와 이제 크기 그 에스펙트 레이시오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컨텐츠 어웨어란 이제 영상의 컨텐츠를 인식을 해서 영상 내 중요한 컨텐츠들의 에스펙트 레이시오 혹은 물체의 크기를 잘 보존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부분을 더 줄여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기존 기술을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이 영상이 주어졌을 때 어떤 뭐 임포턴트 맵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임포턴트 맵을 이용해서 이제 심을 저렇게 연결된 심 하나하나씩 빼는 이제 심카빙 베이스의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영상이 들어왔을 때 이제 인풋과 아웃풋 그리드가 정해져 있을 때 이제 각각 픽셀의 그 코레스폰던스를 찾아가지고 이제 와핑을 한 이제 컨티뉴어스하게 와핑을 하는 컨티뉴어스 기반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방법 모두 이제 장단점이 존재를 하는데 공통점은 이제 두 가지 오퍼레이션을 할 때 임포턴스 맵 혹은 시멘틱 맵과 같은 이제 중요도 맵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 논문의 이제 모티베이션은 이제 다음과 이거 약간 극단적인 얘기는 한데 이제 임포턴스 맵을 이제 로우 레벨 피처 기반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백그라운드에 텍스처가 많게 되면은 이제 영상 내에 정말 중요한 부분을 제대로 잡지 못하게 돼서 다음과 같이 영상을 줄였을 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새가 이제 완전히 날아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본 논문에서는 그래서 하이 레벨 디피처를 이 이미지 리타겟팅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까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이제 본 논문의 이제 컨트리뷰션은 이제 이미지 리타겟팅 문제 이제 딥러닝 이제 하이 레벨 피처를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첫 번째 연구였고요. 그리고 이제 학습을 시킬 때 이제 이미지 레벨 어노테이션만 사용하는 위클리, 그리고 인풋 이미지 자체를 아웃풋으로 사용하는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인풋과 아웃풋 이제 을 이용해서 엔드 투 엔드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 네트워크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인풋과 이제 원하는 타겟 에스펙트 레이시오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네트워크가 이미지로부터 피처들을 뽑게 되고 이제 디코더는 약간 러프한 이제 어텐션 맵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어텐션 맵을 이용해서 인풋 이미지를 아웃풋 그리드를 어떻게 와핑을 할지에 대한 시프트 맵을 생성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두 가지 로스 펑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코더 디코더 모델은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VHG 계열의 인코더를 사용했고 같은 모양의 이제 반대로 대칭인 디코더를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인풋이 들어가게 되면은 대충 러프하게 디코더에서 어텐션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 어텐션 맵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이 어텐션을 가지고 인풋 픽셀이 아웃풋 픽셀을 어떻게 매칭이 되느냐를 구해야 하게 되는데 그거를 시프트 맵이라고 하고 시프트 맵 제너레이션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두 가지 그 레이어로 구성이 되는데
두 가지 레이어가 감당하는 것은 이제 어텐션을 이용해서 시프트 맵을 어떻게 인풋이 아웃풋 그리드로 매칭이 되는 것을 찾을 때 이미지가 이제 사이즈가 변하게 될 때 이제 이미지의 그 디스토션이 적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슷한 이제 만약에 영상을 이제 위드스를 줄인다고 치면은 이제 같은 컬럼에 있는 픽셀들은 대체적으로 비슷한 위치로 옮겨져야 된다는 그런 컨스트레인트를 주는 레이어 하나와 이제 각각의 픽셀이 아웃풋으로 와핑이 될 때 이제 그 앞에 있는 픽셀이 이제 뒤에 있는 픽셀과 이렇게 뒤바뀌면 안 된다는 그런 컨스트레인트를 주는 두 가지 레이어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이제 1D 컨볼루션 레이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이렇게 어텐션 맵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1D 벡터 트레인업을 한 그 벡터로 이제 패딩 없이 컨볼루션을 먹여서 이제 그 어텐션 맵을 벡터화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값을 이렇게 쌓아 올리면은 이 나온 아웃풋이 이제 완벽하게 컬러마이즈된 이제 어텐션이 나오게 되고 이 어텐션과 이제 인풋 어텐션을 합쳐가지고 최종 어텐션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런 오퍼레이션 없으면 다음과 같이 러프한 어텐션이 나오게 됐을 때 약간 이걸 직접적으로 이용해서 와핑을 하면은 물체는 잘 잡지만 이제 물체를 중심으로 이제 디스토션이 이제 동그랗게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이제 비슷한 컬럼에 있는 픽셀들이 이제 다 비슷한 컬럼으로 이동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서 이제 앞서 설명드린 이제 1D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해서 이제 약간 강제적으로 이제 컬러마이즈를 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픽셀이 인풋에 있는 픽셀들이 아웃풋으로 옮겨갈 때 이제 두 개의 위치가 이제 뒤바뀌면 안 된다는 컨스트레인트인데 간단하게 이제 유적 함수를 이용해서 노멀라이즈를 해서 그 앞에 있는 픽셀은 이제 뒤에 있는 픽셀보다 무조건 앞으로 가도록 노멀라이제이션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얻어낸 시프트 맵을 이용해서 이제 와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인풋이랑 에스펙트 레이시오가 들어가면 이제 최종적으로 그 시프트 맵이 나오고 시프트 맵으로 인풋 이미지를 아웃풋 그리드로 와핑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포워드 패스이고 학습을 시킬 때는 로스가 필요한데요. 두 가지 로스를 사용합니다. 이제 첫 번째 로스는 이제 물체의 중요한 부분을 유지시켜주는 로스고 두 번째 로스는 이제 그 인풋과 아웃풋 매칭되는 대응점에서 약간 로컬 스트럭처가 이제 그 비슷해야 된다는 약간 스트럭처를 보존해야 된다는 로스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컨텐츠 로스는 이제 인풋 영상의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결과가 이제 영상의 크기가 확 줄었을 때의 클래시피케이션 결과와 같아야 된다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디자인된 로스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뭐 거의 절반 정도로 줄였을 때도 클래시피케이션 그 결과가 인풋과 똑같아야 된다. 이런 컨텐츠를 줘서 이제 영상이 줄어들었을 때 최대한 이제 물체 부분이 더 보존이 되도록 만들게 되는 로스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스트럭처 로스라고 해서 이제 시프트 맵 때문에 이제 인풋과 아웃풋의 대응점을 알게 되고 이제 인풋과 아웃풋 대응점 이제 로컬 부분에 이제 스트럭처가 비슷해야 된다는 가정으로 이제 그 각각 대응점의 이제 로우 레벨 액티베이션 이제 그 VG에서 이제 컨브 1을 빼서 디교하는 로스를 사용해서 스트럭처 로스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학습 디테일이고요. 이제 이게 이벨리에이션 결과인데 이제 마지막 컬럼에 있는 게 최종 결과입니다. 그래서 앞에 두 개는 이제 뭐 리니어하게 줄인 거랑 이제 매뉴얼하게 크라핑을 한 건데 리니어하게 줄이게 되면은 그 물체의 사이즈가 확 주는 단점이 있고 크라핑을 하게 되면은 물체가 이제 어떤 부분 특정한 부분 날아가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셀프 스터디로 이제 뭐 1D 면전al 컨볼루션 에러를 빼거나 스트럭처 로스를 빼고 실험을 했을 때 또 비교를 했는데 그 다 동시에 한 거에 비해서는 좀 더 와블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다른 결과고 이제 이거는 그 높이를 조정하는 건 이제 영상을 이렇게 로테이션해서 넣어가지고 똑같이 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밸류에이션 데이터셋에서도 실험을 해서 뭐 괜찮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이제 위에 그림은 이제 영상을 이제 바이리니어로 줄인 거고 이제 밑에 게 이제 저희 방법으로 한 건데 보시면 이제 사람이 좀 더 잘 보존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이미지를 키우는 실험을 했는데요. 이게 학습단에서는 이미지를 키우는 것으로는 학습을 할 수가 없고 그 구해진 어텐션을 가지고 이제 반대 연산으로 이제 반대 연산을 뒤집어서 그 와핑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이미지 인라징에도 적용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제가 그 어텐션을 이제 한번 뿌려본 건데요. 이게 그 스트럭처 로스만 사용을 해도 약간 어텐션 자체가 약간 컬러마이즈 되게 알아서 나오는 현상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물체가 로컬 포인트 대응점에서 이제 스트럭처를 보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약간 이게 컬러마이즈하게 약간 리타게팅이 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축구 선수가 이렇게 있으면 대충 러프하게 이렇게 잡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근데 이렇게 어텐션이 러프한 이유는 이제 저희가 어노테이션을 뭐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사용하는 건 아니고 이미지 레벨 어노테이션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러프한 위치만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제 리미테이션은 이제 이게 리타게팅 자체의 피처를 처음 사용한 연구이긴 한데 이제 컨벤셔널한 그 리타게팅 문제에서 많이 다루던 문제들을 모두 커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글자 같은 게 있으면 약간 와블이 발생하는 거 여전히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정량적 평가를 해보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영상을 리타게팅했을 때 그 클래시피케이션 리절트가 원래 원본에 비해서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뭐 크라핑 계열의 이제 스크립트 방법에 비해서는 당연히 이제 그 클래시피케이션 결과가 더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건 유저 스터디 결과인데 뭐 유저 스터디 결과도 이제 그 영상 내에 이제 뭐 디스크리미네이티브한 물체들이 있는 영상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제 기존 방법들보다는 하이레벨 피처를 사용하기 때문에 더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제 본 논문은 이제 최초로 이제 딥러닝 베이스로 리타게팅을 한 연구이고요. 근데 학습시킬 때 이제 그 약간 가벼운 레이블만 사용해서 학습을 할 수 있고 이제 약간 엔드-투-엔드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이미지 리타게팅이란 게 이미지 리사이징이랑 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영상에 이제 뭐 그 타겟팅 자체 그러니까 좀 여기서 말하는 이미지 리타게팅은 이제 영상의 에스펙트 레이쇼를 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위아래로 이렇게 많이 찌부러지는 약간 그런 걸 좀 타겟팅해서 하는 리사이징이라고 봐도 되나요? 저 리사이징인데 이제 예. 뭐 영상 내 중요한 부분을 더 최대한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아까 그 크기를 되게 키우는 것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슈퍼 레졸루션이랑도 관계가 있는 건가요, 이게? 슈퍼 레졸루션이랑은 관계는 딱히 없습니다. 뭐 화질을 더 좋게 만드는 그런 쪽은 아니고 그 뭐- 물체 모양을 네. 유지시켜주면서 네, 맞습니다. 타겟팅하는 그런 네. 예, 알겠습니다. 저 짧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 데이터셋 사용하셨을 때 VOC 2007 했었는데 그거 말고 다른 데이터셋으로 해보신 것도 있으신가요? 이게 제가 처음엔 VOC로 했고 이제 VOC를 사용한 이유가 이제 멀티레이블로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물체가 여러 개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멀티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롯을 주려고 VOC를 사용했고 실제로 실험은 VOC랑 코코에서만 진행을 했었습니다. 두 가지 데이터셋은 크게 다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어차피 위크 슈퍼비전으로 하는 거고 어텐션도 러프하고 그거 기반으로 하는 거라서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한 질문만 더 받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그 트레이닝 타임에 그 타겟 그 에스펙트 레이쇼가 뭐 만약에 4대3, 16대9 이렇게 학습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혹시 그 트레이닝 타임에 없던 그 에스펙트 레이쇼를 요구를 하는 경우에도 성능이 잘 보장이 되는지가 이게 일단은 그 에스펙트 레이쇼를 그러니까 랜덤으로 넣기는 학습 시기를 넣기는 하는데 이게 어쨌든 그 어텐션이 러프하게 구해지면 그거 기반으로 랍핑을 하는 거라서 이게 작동은 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게 어쨌든 그 물체가 인풋에 대해서 어텐션을 구해서 그걸로 하는 거라서 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